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왜 자꾸 소송 초반에 조정이 잡히는가 이고요. 부제는 소는 누가 키우나 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건에서 조정은 이건 좀 체감상입니다. 뭐 정확한 통계까지는 아니고요. 조정이 잡히는 경우는 한 20%예요. 20%고 그 거의 소송 마지막 단계에서 잡혀요. 그러니까 다 공방하고 판사님 판결 내리기 거의 직전에 조정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판결 바로 할게요. 이런 조정이 다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는 진행하면서 10건 중에 한 8건은 아예 조정을 안 잡히고 그냥 판결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어떤 모 변호사님이, 이혼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사건을 진행하는데 80%는 조정이 잡히고요. 당연히 조정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는 좀 차이가 나요. 제가 다른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이걸 조금 체감하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진행하는 사건도 많지만 중간에 다른 변호사님 하시다가 저로 변경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들어간 사건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 보면은 초반에 조정이 잡혀 있었다가 이제 변경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송을 하면은 왜 조정이 잘 안 잡히고 일반론적으로는 왜 조정이 많이 잡힐까? 이거는 좀 판사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우리 소송이 시작이 됐는데 원고 피고가 전부 다 간단한 서면을 냅니다. 간단한 내용을 써서 내요. 그러면은 자기들의 요건을 다 맞춰서 냈다고 하지만은 판사님은 실질적으로 판결을 내가 어떻게 내려야겠다는 정도의 심증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냥 대략 상대방이 뭐 이래 유책성이 있다고 주장하네, 대략 상대방 재산이 이 정도 있다고 주장하네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대략적으로 써진 서면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판사님이 이제 A가 예를 소를 제기했다. 소장을 판사님이 봤을 거 아니에요. 간단히 써서 냈. B도 간단히 써서 냈어요. 그럼 판사님 입장에서 이거 판결을 내가 내리기에는 뭐하고 왜냐면은 이게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판결을 어떻게 내리면 되겠다고, 진행 방향이 어떻게 했다라고 뭔가 좀 정리가 돼야지 그 진행을 계속 하는데 이 정도 공방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래버리면 판사 입장에서 일단은 조정을 잡아요. 제 생각에는 조정을 잡아가지고 양 당사자들 불러놓고 판사님이 뭐 조정하면서 서로 궁금한 거를 체크할 것도 좀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 뭐 이 사건 판사님 바라보는 눈에서는 사건을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세세하게 따지려고 하면은 갈 길이 너무도 멀단 말이에요. 갈 길이 너무도 머니까 당사자들 여기서 조금 이래 뭐 대충 주장 내용은 봤는데요, 좀 요 정도로 해가지고 합의 볼 요량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합의할 생각이 없어요? 이러려고 보통 초반에 조정이 잡혀요. 네. 제가 이 중간에 들어가는 사건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정이 잡혀 있는데, 그죠? 제가 그 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정이 잡혀 있지만 제가 피고로 들어가서 반소장 내잖아요. 그러면 조정 그냥 취소되고 다시 본안으로 가요.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 판사님이 이 사건 판결을 내리려면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 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앞으로 어떻게 입증 방향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가지고 누구 말이 맞고, 그래서 내가 판결문을 어떤 증거가 있고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판사님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예, 정리가 되어야지 판결문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스타일이 뭐 이 조정을 안 하려고 의도한 스타일은 전혀 아니지만 제 소송 스타일은 어때요? 첫 서면에서 거의 힘의 한 80% 들여가지고 해버린다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시간이나 그거는 시간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건 전체를 보고 상대방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뢰인의 관점에서, 그죠? 우리 의뢰인의 유리한 증거와 주장 내용들 해가지고 이 사건 판결이 쫙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디테일한 서면을 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사님이 첫 서면을 보면은 이게 장점이 또 다른 뭐 이게 뭐 기세라든지 뭐 프레임 전쟁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막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또 조정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뭐냐면 판사님이 딱 보잖아요. 판사님이 이 글을 딱 읽어보면은 아 판결문 아 이게 사건이 이런 거고 아 뭐 물론 조금 상대방 주장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실조회 결과도 확인해야 될 거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판결문 이래 뭐 대충 뭐 틀린 말 없으면 이대로 판결문 써도 되겠는데 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주는 서면을 냈다면 판사님이 저도 알거든요. 판사님이 이거 조정 보내봐야 조정 되지도 않겠다는 걸 알아요. 서로 재산분할 싸움이 있고 우리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게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얼마를 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판사님이 이거를 조정에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합의도 안 될 걸 괜히 시간만 낭비지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소송이라는 거는 소는 누가 키우냐는 여기서 말하는 소는 정리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정리는 누가 하느냐? A쪽 변호사, B쪽 변호사가 있어요. A 변호사도 정리 안 해. 그냥 대충 의뢰는 한 말 증거 붙여갖고 내고 B 변호사도 정리는 안 해. 내고 이 말은 뭐냐면 정리는 누가 해라는 뜻이에요. 판사님 보고 해라는 거 미루는 거예요. A 변호사도 B 변호사도. 그럼 판사님 뭐예요? 야 정리를 내가 어떻게 다 하냐. 야 조정해 불러. 대충 보니까 A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B 양보해.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조정이 자꾸 잡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판사님 정리하기 싫고 판사님 또 인간이에요. 이게 뭐 정리하고 돈 받은 A 변호사 B 변호사도 정리 안 하는 내용을 갖다가 판사님 보고 정리하라고 자꾸 미루고 그 판사님이 일이잖아요. 판사님이 이거 알아서 판단하느라고 월급 받잖아요. 판사님 보고 정리하라고 미뤄버리면 판사님은 아이고 조정하면은 판사님의 실적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조정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조정날 가가지고 A 변호사도 B 변호사도 서면은 제대로 주장 안 하고 서면은 제대로 안 하면서 꼭 조정날 가가지고 말로 싸운다고. 말다툼하고. 그러면은 의뢰인 입장에서 같이 이제 조정 가가지고 우리 변호사가 말 잘했네, 저쪽 변호사가 말 잘했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면으로 내야지. 그걸 갖다가 각자 안 하면서 그 단편적인 가가지고 그 말싸움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조정이 계속 잡히면은 결국에 소송 기간이 길어져요, 늦어져요. 어차피 조정이 안 될 사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 개월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조정 괜히 되지도 않는 조정 가가지고 1차 조정해라 2차 조정해라 뭐 도저히 안 되냐 그래가지고 변론 넘어왔다 플러스 3달 플러스 2달 몇 개월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소송 기간도 늘어지고 판사님 또 소를 자꾸 자기들이 소를 안 키우고 자기들이 A, B가 정리를 안 하고 판사님한테 자꾸 소 키우라고 정리해라고 미루니까 판사님 또 계속 이 사건을 폭탄 돌리기 하듯이 미루고 그럼 판사님 또 교대 내년도 2월에 교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말이야. 그럼 이 판사님이 A 판사님 판결하겠어요? 뭐 정리도 안 된 사건도 뭐 증거는 뭐 오죽 내나 막 증거는 막 많이 내고 기록은 이래 늘어나겠죠. 나는 어차피 인사이동인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미뤄야겠다 갖고 그래가지고 또 조정 보내거든. 다시 조정해라. 가사조사해라. 가사조사 할 사안도 아닌데 해라. 이거 보내놓고 B 판사님 바뀐단 말이야. 그죠? 판사님 바뀌었죠. 그럼 새로운 판사님 왔어. 이 정리 안 된 내용을 폭탄 돌리기처럼 이 판사님 B 판사님 넘겨받았단 말이야. 3월 달에 와가지고. 그럼 이 사건 재판 빨리 판결 내려주고 싶겠어요? 아니지. 판사님도 지금 뭐 사건 오자마자 막 받았는데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정리를 하지 않는 사건 나보고 정리해라고 다 미루니까 또 불러가지고 또 조정을 해봐라. 화해 공고를 해봐라. 생각이 없냐. 또 1년이고 2년이고 6개월이고 시간이 간다. 이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가 돼버리면은 소송이 진짜 2년 3년 또 가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전화 상담하면서 한 분이 상담하신 분이 조금 불만을 토로한 내용 또
이거랑 좀 일맥상통한데 B가 변호사를 다 해가지고 재판을 변론기를 갔는데 의뢰인이 상담하신 분이 하는 말은 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가 너무 말싸움을 못 하더래. 그래가지고 판사님한테 가가지고 B쪽 변호사는 말을 잘하니까 판사님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야기했는데 B쪽 변호사가 따박따박 이야기하고 우리 쪽 변호사는 말 대꾸도 잘 못하고 이래 버리니까 판사님 그냥 B쪽한테 유리하게 사전 처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나 불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담 내용을 들으면서 A 변호사가 거기서 말싸움을 잘했냐 못했냐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상담하신 분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게 말싸움으로 된다는 거는 이미 말싸움으로 뭔가 결판이 난다는 거는 이미 서면이 제대로 안 나가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A 쪽에서 유리한 거면 미리 딱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전 처분에 관해서 우리 내용이 합당하고 증거가 명확합니다는 걸 만약에 서면을 내놨다면 판사님 읽어봅니다. 잘 쓴 서면 당연히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미 판사님은 A 쪽한테 유리하게 판단이 돼 있어. 거기 가가지고 B쪽 변호사가 아무리 말을 잘해가지고 말로 이러쿵저러쿵 부당하네 해도 판사님 이미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록 다 봤는데 B 말은 쓸데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쪽 변호사는 저라면 가가지고 말싸움을 별로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 알아서 하는 거고, 판사님이 설령 너무 그거를 모른다거나 그 기록이 우리 주장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면 그 요지만 조금 정리해주면 판사님 맞지 그 사건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면 싸움이에요. 서면 싸움. 이게 서면 싸움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말싸움으로 해가지고 이기냐 지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서면 정리가, 사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 어제 제가 지방 사건을 갔다 왔는데, 어제 제가 다녀온 재판이 오늘 예시랑 좀 비슷한데요. 기간이 2년 동안 엄청 길죠. 제 기준에 저는 한 1년 플러스 마이너스에 다 사건을 끝내기 때문에 2년 가까이 간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제가 이제 B의 변호사라고 치면요. 이 B가 우리 의뢰인이 변호사를 3번 바꿨어요. 첫 번째 변호사, 두 번째 변호사, 세 번째 변호사가 이게 저예요. 한 변. 뭐 여기 중간에 뭐 네트워크 로펌 하나 있었고, 뭐 있었고, 이래 있었고. B. 근데 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기록이 서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서로 주장할 내용은 많고,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내는데, 그 누구도 소를 안 키운다, 정리를 안 하고 막 다 뱉어낸 거야. 다 뱉어낸 거예요. 이런 사건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죠.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판사님이 판결문을 쓸 엄두가 안 나는 사건이야. 엄두가 안 나는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받아가지고, 저도 작년 연말에나 받았나요? 예, 그때 받은 사건이었는데, 제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거 한 달 보름 걸렸나요? 정리하는데, 그죠? 그래서 정리 서면을 제가 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정리했어요. 핵심적인 거를.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판사님 판결을 쓸 수 있습니다. 해서 썼어. 그리고 3월 인사이동 처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판사님한테 판결문 좀 써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그래도 싫다고 도망가 버리셨어. 그래서 이 판사님이 바뀌었어요. 판사님이 바뀌고 지금 5월이죠. 5월에 새로운 판사님이 온 거예요. 새로운 판사님. 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님이 와가지고, 어제가 이제 판사님 바뀌었다고 변론 갱신하고 이제 재판을 또 이제 마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판사님을 한 번 봤죠. 이 새로운 판사님이 여자 판사님이었는데, 어제 마지막 기일에 하시는 말씀이, 제가 B의 변호사잖아요. A, B 상대방도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정리 서면 잘 써준 덕분에 이 사건 증거 정리가
아이고 겨우 잘 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엄청난 칭찬이에요. 저한테 판결을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변호사님 정리 잘 해줘가지고 내 이 사건 겨우 정리가 잘 됐다. 왜냐면 상대방도 있잖아요. 상대방도 있는데 보통은 판사님들이 되게 제가 이렇게 고생해서 서면 써서 제출하면은 좀 눈빛으로 내지는 말투에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제 판사님처럼 상대방도 있는데 뭐 대놓고 그냥 막 아이고 변호사님 덕분에 막 정보 정리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판결 안 나왔고 이제 어제 이제 종결했고 이제 선고 날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뭐 잘 나오겠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판사님이 판결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자꾸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정리하잖아요. 그죠? B가 정리했다. 그러면 이 정리한 내용은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아무래도 B는 중립적 입장에서 제가 판사로서 정리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변호사로서 B의 변호사로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겠죠. 그 상대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면 판사님이 이걸 보고 판결문을 쓰면 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한다는 거는 뭐를 넣어야 되고 뭐를 빼야 되고 뭐를 부각해야 되고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하지만은 그게 판사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판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의뢰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지게끔 인도하는 것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정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소송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소송이 길어지고 중간에 조정이 계속 들어가고 또 판사님이 그 때문에 계속 바뀌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소송기간이 일반론에서 말하는 소송기간과 제가 말씀드리는 소송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일반론적으로 조정이 잡히는 비율과 또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이 잡히는 비율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